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우리 지역 정보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화재 얘기, 특히 이제 산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화재가 있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이고 프랑스 파리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 프랑스 파리의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있었죠. 예. 네, 맞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 때도 무사했던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어서 그런지 네. 더욱더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는 프랑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 예. 800년의 세월을 버텨온 그죠? 네. 노트르담 대성당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요 정말 에펠탑과 함께 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네. 11년 전에 우리도 국보 1호급인 그 1호인 숭례문 그렇죠. 화재로 네. 또 잃었던 아픔이 있었잖아요. 네.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네, 노트르담 대성당은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런데 네. 저도. 빅토르 위고의 작품 노트르담의 그 곡주, 네. 그도 이제 아주 유명한 데다가 수많은 그림, 영화, 작품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장소인데 오늘 이번에 이제 또 화재가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숭례문 화재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혹시나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지진 않은 상황인데,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인재가 아닐까 이런 이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더 속상한 것 같습니다. 네. 숭례문 화재 때도 그랬지만요. 앞으로 이런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 노트르담 화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어떤 안전 상황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숭례문 그 화재 이후로요. 네.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을 했죠. 네. 그뿐만 아니라 화재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2월 10일에 문화재 방제의 날까지도 정했지만 네.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국민이 문화재에 대한 안전 의식을 좀 재확립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제2의 숭례문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문화재 보존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렇게 활기차고 그럼요. 예. 밝은 소식으로 예. 오프닝을 열었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할 겸 아주 또 좋은 소식 네. 열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동네 발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 이제 소식들을 여러분께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첫 소식이 영덕에서 온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이 3.18 독립운동 문화재 소식 전해드린 이후에 네. 오랜만에 영덕을 찾았는데요. 요즘 영덕에서는 주민들이 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배움이라고 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나이도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저로서는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 배움에 대한 갈등이 많다고 하니까. 갈증이요. 네, 갈등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 갈증이 아니, 많아요. 하여튼 열심히 또 사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소식인지 궁금한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찾아가는 동네 배움터가 영덕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덕군민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동네 발견이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요즘 영덕에서는 뭐든 배우고 싶은 열정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 핫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동네 배움터. 그 현장을 가수 한다미 씨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담이 한다 한담입니다. 지금 여기 영덕에 와 있는데요. 영덕하면 푸른 바다, 맛있는 대게, 그리고 괴시리 전통마을까지 볼거리가 아주 다양한데요. 요즘 영덕 구민분들이 야외 활동보다 실내에서 배움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저랑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고로 배움에 있어서는 나이도 그 끝도 없는 법 아니겠어요? 여기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지역 동네에서 마음 맞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동네 배움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찾은 동네 배움터는 영덕군 영해면에 위치한 한 카페였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배움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영어를 배우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냥 일반 커피숍 같거든요. 여기가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네. 함께 배우는 영어 배움터 맞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다들 꽃놀이는 안 가시고 영어를 배우신다고요? 안녕하세요. 와, 학구열이 대단하네요. 와, 지금 진짜 공부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뭘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기본 영어, 생활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혼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시는 아니에요. 분이 계신가요? 네네, 그렇죠. 혼자 못해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서 배우고 있어요. 찾아가는 동네 배움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영어 기초반. 매주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동네 배움터가 뭐길래 다들 이렇게 열심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되셨어요? 예술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문화 강좌의 영어가 있어요. 네. 회화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뜻을 하신 분들이 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돼서 군청 지원 사업하면 5명이 모이면 선생님을 모시고 올 수 있대요.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준 사업이 있어서 네네네. 신청해서 하게 됐어요. 어떤 배우고 싶은 학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그 5명 이상 또 인원도 모으고 그리고 장소도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영덕군청에 신청을 하시고 이제 강사 같은 경우에는 영덕 군민 중에서 어떤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같이 즐겁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동네 배움터를 통해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영어 공부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늘 그렇듯 영어 공부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오늘의 영어는 해외여행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본다고 하네요. In the flight, you can say when you have any problem, health problem, any physical problem. 다들 직장도 있고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배우시는 거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되지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같이 하고 선생님도 지도받고 그래야지 되지. 혼자서 잘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잊어먹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떠올리면서 뭐 하니까 아무 이제 뭐 여행을 가면은 그냥 이제 이걸 좀 열심히 해서 나가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명이 채 되지 않는 적은 인원으로 진행하다 보니 1대1 맞춤 개인 지도 역시 가능한데요. 이게 바로 동네 배움터의 또 다른 매력 아닐까요? 이렇게 소수 정예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게 좀 질문이 다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잠깐씩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동네 배움터 영어반으로 오세요. 영덕군 곳곳에서 진행되는 동네 배움터. 이번에는 영덕읍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영예에서 영덕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정말 동네방네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배움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두 번째로 찾은 동네 배움터. 이곳에는 숨은 황금손 어머님들이 모여서 만든 반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창 작업 중인 수업 시간, 얼핏 봐선 가구 만들기 같기도 한데 대체 어떤 수업일까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한참 뭐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걸 만들고 계세요? 지금 한지 작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 분들이 동네 배움터를 통해 배우고 싶은 수업은 바로 한지공예였습니다. 때마침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식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강좌를 개설하고 배우고 싶은 선생님까지 직접 섭외해서 반을 운영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제 개설한다는 이제 정보를 이제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한지를 조금 좋아하시던 분들을 우리 할래 이래서 그러면 우리 거기 훌륭하신 우리 이말섭 선생님 모시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군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초급반을 넘어 중급반 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다들 능숙하게 척척 자신만의 한지공예를 완성해가고 있었는데요. 살짝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거 닭이장 전통 문양이라 그래서 네.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이제 장이에요. 네. 장인데 요거는 이제 풀칠을 한 번만 더 해주면 네. 더 팽팽해지고 더 색깔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거 예술입니다.
정말 예술 같습니다. 수업을 받는 거를 다른 여러 가지 과목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한지 공예를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뭐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사실 많이 바쁜 일상인데 네. 이런 한지 공예를 제가 선물 하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서 그래 이제 한번 와서 이제 보라고 초대를 해가지고 왔다가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한지를 처음에 접하기란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고 비용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동네 배움터가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들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참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쁩니다. 한지 공예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놓칠 다미 씨가 아니죠. 그런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한지 공예는 초보자도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잘 붙이고 공기 잘 빼주시면 예쁜 작품이 나와요. 실력 좋은 어머님들 사이에서 묵묵히 한 장 한 장 인생 첫 한지 공예 작품을 만들어가는 다미 씨. 직접 해보니 어때요? 재미도 있고 각 맞추는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죠. 네네네. 한지 공예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해 만든 작품. 와, 처음 만든 거 맞아요? 짜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저 잘했나요?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여기로 내려가야 될까봐요.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잘 지도해 주셔서. 너무 잘하시네요. 실용적인 생활 소품을 만들 수 있는 한지 공예.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세요. 이렇게 잘 배워봤는데요. 저도 하나를 배웠으니 하나를 가르쳐드리고 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잠시 잊고 계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다미 씨는 요즘 트로트계의 떠오르는 샛별인데요. 동네 배움터에 온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즉석 게릴라 노래교실 강좌를 열어봤습니다. 생애 첫 수업 한번 지켜볼까요? 한다미의 노래교실. 오늘 배울 곡목은 당신의 의미. 먼저 다미 씨가 노래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한 소절씩 같이 따라 불러볼까요? 너무 잘들 하셔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동네 배움터를 통해서 한지 공예를 배우고 계시잖아요. 혹시나 다른 관심 분야가 개설이 된다면 또 배우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네, 계속 배우고 싶어요. 계속 배우고. 네네네. 한지 공예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 뭐 보탬이 될 수 있는 나이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 학습의 장. 찾아가는 동네 배움터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려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영덕군 찾아가는 동네 배움터 현장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 그 다들 교육을 즐겁게 받으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열정을 네, 갖고 네. 사시는 모습도 네.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네. 근데 어른들에게도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영덕 국민들이 강좌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장소까지도 그렇죠. 직접 섭외하시니까 본인들이 모든 걸 다 이게 직접 스스로 하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애착을 갖는 모습이 보여서 참 보기가 좋았어요. 저는. 네, 거기다가 사실 수강료도 무료잖아요. 어떤 거를 뭔가 배우려고 시작할 때 이 수강료가 비싸면 그냥 다음에 해야겠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수강료가 일단 무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배움터에서는 경제적인 부분까지 좀 본인 부담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면 참 좋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무료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1인당 한 강자라는 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교육비 뭐 말고요. 뭐 재료비라던가 이제 요런 들어가는 그런 돈만 좀 부담을 하신다면 너무 좋은 교육들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두 분은 뭐 열린다면 이제 어떤 강좌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는 뭐 원하는 게 많은데 글쎄요 뭐 그 DIY 그런 거 꽃 가꾸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것도 좋아하고 뭐 춤 같은 거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줌바 같은 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줌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굉장히 거예요. 의외의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한복 만들기 해보고 싶어요. 요즘 한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활 한복이라고 해서 요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네,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또 DIY의 일종인가요? 그러기도 한데 같이 가시죠. 제가 보니까 두 분은 그 배워서 살림을 꾸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배워가지고 뭔가 살림에 도움이 되는. 가정 좀 생활 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는 그 짜여진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내가 이제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또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고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들만의 어떤 이제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그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신청은 어떻게 죠? 벌써 끝이 났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동네 배움터는요,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상반기 신청은 이미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하반기를 좀 노려봐야 할 것 같은데 6월 달쯤에 이 신청이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덕군청 홈페이지 항상 보시면서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을 하신다면은요, 저도 불러주세요. 왜요? 저도 한 강의 하지 않습니까? 영덕군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충분히 달려갈 수 있으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그 잠시 그 순간에 그 깨알 홍보를 하시네요. 근데 저 무슨 뭐 강의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요? 훔치는 기술. 훔치는 기술이요? 마음을 훔치는 기술.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기술. 그렇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뭐 하여튼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은. 자, 아무튼 이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고요. 배워도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배움터, 배움의 즐거움 마음껏 누리세요. 동네 발견 이번에는요 경주 중심가의 이색 맛집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심 상가는요 아무래도 뭐 경주 시민들이 정말 자주 찾는 곳이잖아요. 뭐 쇼핑도 하고 식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잘 안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요즘 뭐 교통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쇼핑도 뭐 외곽지로 빠진다 해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경주 시내가 이제는 좀 변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일단 구석진 골목골목도 좀 화사하고 깨끗하게 만들려는 그런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젊은 청년 상인들이 이제 털을 잡으면서 이 중심 상가가 좀 더 활기차고 또 젊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동네 발견에서도 시내 봉황로 문화의 거리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자, 오늘은요 중심가인 노동동 인근에 색다른 맛집들이 생기고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처럼 경주 중심 상가를 찾았습니다. 극장, 쇼핑가, 카페 등이 모여 있어 경주 시민들이 늘 즐겨 찾는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죠. 요즘 경주 중심 상가 골목에는요, 이 청년 창업가들의 개성 있는 카페와 식당들이 아주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먹으러 가는 거 맞죠? 제가 또 이 먹방 하나는 자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가보시죠. 청년 상인들과 함께 더 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있는 경주 중심 상가. 노동동에서 발견한 핫플레이스, 이색 맛집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노동동 골목 한편의 가정집처럼 조용하게 자리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이곳에서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메뉴는 뭐가 있어요? 저희는 기본에서 딩동텐동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이 딩동텐동이요? 제가 주문한 음식은 바로 일본식 튀김 요리 텐동입니다. 맛있는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튀김 옷, 반죽이 중요하죠? 아니 그런데 잠깐! 지금 그거 맥주 아닌가요?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리가 들어가서 일부러 고소한 맛도 느끼시라고 맥주를 넣고 있습니다.
맥주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탄산수. 튀김이 더 바삭해지는 효과가 있다네요. 자, 이제 그럼 튀기기만 하면 되는 이제 건가요? 냉장고에서 1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줘야 저희가 이제 글루텐 형성이라 해가지고 반죽끼리 밀착하는 형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1시간 이상 해줘야 저희가 그 다음부터 쓸 수가 있습니다. 더 맛있어지기 위한 시간.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튀김 재료들도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문과 동시에 기름 속으로 풍덩. 언제 들어도 행복한 소리죠. 노릇노릇 바삭한 튀김과 함께 텐동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네, 드디어 제 앞에 텐동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푸짐함 보이시나요? 계란이며 새우며 고추며 가지까지 이 총 9가지의 튀김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튀김은 이 얇으면서도 바삭함이 있어서 이 재료 본연의 맛들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또 이 가지수가 9가지나 되잖아요. 이 9가지의 요리를 먹는 기분이랄까요? 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나 해드리자면요. 이 온천 계란 튀긴 거 있잖아요. 이 계란 튀긴 거를 밥에 딱 풀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주문과 함께 하나하나 정성껏 튀겨내는 텐동. 그래서인지 벌써 입소문을 타고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집 텐동만의 매력은 뭘까요? 일단 가격이 정말 착한 것 같아요, 텐동에 비해서. 그리고 종류가 정말 많아요. 되게 맛있어요. 이 집 되게 자주 오고 시내에도 되게 근처에 있어가지고 자주 오는 집이에요. 노동동의 두 번째 맛집을 찾았습니다. 이색적인 인테리어가 눈길부터 사로잡죠. 중국집 앞을 지날 때면요, 그 맛있는 냄새가 발길을 끌잖아요. 지금 이곳도 들어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이 퓨전 중식 요리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 뭘 먹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인기 메뉴를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인기 메뉴 그냥 다 주세요, 다. 네. 퓨전 중식당의 첫 번째 메뉴부터 공개. 그런데 이 하얀 소스의 정체는 뭔가요? 지금 만드는 메뉴는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 크림짜장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크림짜장. 고소하고 부드러운 크림과 함께 면을 졸여준 후 맛있게 볶은 짜장을 올려주면 단짠단짠 매콤달콤 모두 잡은 크림짜장 완성. 거침없이 두 번째 요리를 시작한 사장님. 이번 메뉴는 진하게 우려낸 소고기 육수에 소고기 고명까지 듬뿍 올라가는 고기고기한 메뉴 우육면이고요. 마지막으로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는 특급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새우살을 곱게 다진 후 식빵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바삭하게 튀겨내면 그 이름도 유명한 멘보샤 완성! 두 가지 소스와 함께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가요? 이곳에 이 인기 메뉴 3가지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졸업식 날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푸짐하게 먹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마음 놓고 이 인기 메뉴를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림의 뭔가 부드러운 맛과 또 짜장의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그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색다른 맛이에요. 너무 맛있다. 더없이 만족스러운 크림짜장에 이어 이번에 진한 소고기 국물의 우육면. 구수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고요. 바삭하고 감칠맛 나는 멘보샤는 달콤한 연유에 찍어 한 입에 쏙! 여기가 경주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만큼 색다른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이 다채로운 맛에 반한 손님들로 금세 식당이 가득 찼는데요. 여기서 어떤 메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이 집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짬뽕에 소고기가 들어가서 맛이 점점 풍부해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이 집 짬뽕 정말 추천합니다. 아니, 드시지만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집 맛이 어떤가요? 저는 이제 크림 짜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맨 처음 먹어봤을 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맛인지 제가 상상이 안 가는데 맨 처음에는 되게 신선해서 제일 맛있었고, 면을 먹은 다음에 이제 밥까지 말아먹으면 이제 금상첨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요. 일본으로 또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느낌입니다. 이 청년 사장님들의 감각과 개성이 더해진 이색 맛집. 여러분들도 경주 중심상가에 오신다면요, 꼭 한번 만나보세요. 청년 상인들의 등장과 함께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경주 중심상가. 색다른 맛, 색다른 즐거움이 기다리는 경주로 놀러오세요. 네, 퓨전 중식당과 일식 텐동집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노동동에 새로 이제 문을 연 이색 맛집들이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하는 가게다 보니까 컨셉도 이제 좀 아주 그 새로운 그런 그 이색적인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일 수가 있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저는 제가 다 좋아하는 메뉴들이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제가 또 안수진 리포터랑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수진 리포터한테 물어봤는데, 네. 와, 이번에 진짜 꼭 가야 된다. 완전 강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특히 이 텐동집 보셨죠? 네. 이 튀김옷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안에 다 비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얇고 바삭바삭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튀김가루 두꺼우면 우리 여성분들 좀 다이어트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저는요, 그 보셨죠? 그 반숙 계란. 네. 반숙 계란 노른자를 탁 터트려가지고 거기다가 간장 소스 밥에다가 거기다가 튀김가루까지 쫙 넣어가지고 싹싹싹 비기면 칼로리 높아 보인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먹고 싶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안수진 네. 리포터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소스가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이 반숙 계란 하나에다가 소스랑 이렇게 밥 한 공기를 정말 뚝딱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침이 돌죠 벌써.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 퓨전 중식 메뉴도 참 특이했어요. 크림이랑 짜장의 조화가 저는 어울릴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보니까 이제 그 우육면 같은 경우도 국물이 아주 진해 보였고, 멘보샤 그 연유에 그 찍어 먹는 것도 좀 특이했는데 꼭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근데 이런 거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들, 그 메뉴들 보면 참 좋아할 것 같아서 그 가족들이 함께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색 맛집들이 하나둘 이제 생기면서 네. 흥리단길뿐만 아니라 이제 중심 상가 이쪽으로 찾는 여행객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네. 경주 중심 상가에도요, 이 먹거리 즐길 거리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찾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숨은 이색 맛집들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동네 발견 깨톡창 거기에 좀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발견 이번 순서는요, 우리 동네 초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지진과 지열 발전소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밝혀진 만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폴리뉴스 편집국장이자 이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신 임재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두 번째 동네 발견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우선 이제 지난 2017년에 일어난 포항 지진이 자연 재난이 아니라 이제 지열 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부조사단의 이번 발표의 내용 어떤 건지 좀 더 좀 쉽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하 4.5km의 파이프 2개를 굴착을 해서 네. 거기에 높은 수압으로 물을 집어넣는데 그 물들이 지하에 있던 진흙과 합쳐져서 아주 강력한 수압으로 그 단층을 건드려서 땅 속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사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새로운 어떤 발견은 아니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유발지인임을 주장해온 학자들이 그 지열발전소가 어떻게 지진을 유발하는지를
그 설명해온 기본적인 모델이 포항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추정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이번에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뉴스를 보니까 그 지역 발전소 이제 부지를 지정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게 좀 부족했고 그렇죠. 뭔가 좀 예. 숨긴 것들도 있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큰 거는 63회의 그 유발 지진. 그게 2016년 1월부터 2017년 진이 발생하기 전 2달 전까지 이미 땅 속에 계속 고압의 그 물을 주입했는데 그 물을 주입할 동안에 63회의 유발 지진, 그 중에 3.1은 보도됐듯이 굉장히 큰 지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뉴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했다는 거, 그게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그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 지하에 물을 쏘아 부으면 그 반대쪽에서 한 500-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서 뜨거운 물을 다시 뽑아내는 원리거든요. 근데 그 물이 땅 속에서 쏘아 넣을 때는 있었는데 반대쪽으로 빠져나오질 않는 거죠. 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이제 뽑아내야 터빈을 돌릴 수 있는 건데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더 센 물을 갖다 쏟아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포항이 연약한 집안이 그 저런 사단이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촉발 지진으로 판명이 되고 나서 이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졌잖아요. 또 포항시장도 이제 이걸 위해서 삭발까지 감행을 했는데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이 포항시의 행보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아쉬운 점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요번에 포항시가 지진 원인 조사 발표가 난 다음에 얼마 전 대규모 행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행사를 한 목적이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포항 시민들이 이 특별법의 제정에 대해서 이만큼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님까지 삭발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그 군윤 행사를 하기까지 포항시가 그동안 유발진이 이었음이 증명되기 전까지 과연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어떤 시민운동을 정부에 대해서 유발지인임을 명백하게 검증하라는 그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방조 또는 거의 뭐 어떤 제어를 하려는 어떤 관의 손에 일일이 넣고 통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 여러 어떤 시민들 전체가 피해자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비판이 나온 거고요. 또 한 개는 여러분들 과연 그 유발 지진임이 드러날 때까지 포항시가 그동안 이거를 그 특별법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모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기사 아마 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 내용이 지금 뭐 어떻다는 어떤 그 이의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지혜를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그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인재인지 아닌지 자연 지진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불명확한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그런 중인을 모은다는 게 가능한 그러니까 분이었나요? 특별법이 아직까지는 그 이제 제정이 된 건 아니죠. 네, 물론 그렇죠. 특별법 안을 지금 이제 정부에다 발의해 놓은 그 상태인데, 근데 그 법안이란 것이 아주 적확한 내용들이 포항 지진의 피해나 그다음에 진실 규명, 책임자 규명을 제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치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촉발 지진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이후에 바로 이게 특별법을 발의가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게 지난달 22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일이요. 12일 금요일에 이제 국민청원 2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으로 봤을 때 뭐 다른 사안들이 20만 명 돌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돌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큰 국민적 그 재난 수준의 이런 사안이 20만 명 돌파가 참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서울에 가 있는데 서울에 가서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참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포항 사람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포항지라는 그 이슈가 너무 포항에만 머물러 있지 않느냐 그건데 사실 그때는 어떤 너무 네. 시민들이 이 지진의 충격에 따라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여론을 모아내기에는 시민들이 역부족이한 것도 있죠. 그리고 과연 이런 어떤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그만큼 뭐 여론전을 하고 해서 이거 전국에 알려져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이렇게 된 데는 예. 어떤 뭐 정치권에 저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예. 어떤 포항을 좀 정치적으로 소외하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런 면도 있고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보상 문제에 너무 치중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얻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그거는 이제 그렇게 비춰진 것인데 네. 그거는 지금 요번에 발의된 특별 법안의 어떤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모델이 뭐냐 하면 세월호 특별법에 그거를 이제 샘플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란 것은 이제 보통 다 어떤 희생자들이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의 과정이 좀 명백하거든요. 해야 되는 것이 명백한데 이거는 좀 다양한 지진한 거는 인적 그다음에 물적 재산 피해 다양하게 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비춰진 것은 이제 잘못됐죠. 그거는 예. 어떤 법안도 한계가 좀 있고, 예. 그다음에 포항 시민들도 포항시와 함께 진실 규명, 책임자 규명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초점을 맞췄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발 방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배상 문제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책임 규명 그리고 원인 규명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항 시민들이 가장 치중해야 될 것은 특별법안을 얼마나 특별법을 지금 이 원안대로 가긴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권 여당과 함께 이 공동 발의를 통해서 더 어떤 치밀한 내용으로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명분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근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좀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포항시와 이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이재민들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촉발 지진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이거는 정부에 소송을 해야 되는 건이다라고 이제 포항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을 또 빚기도 했죠. 앞으로 좀 소송에 참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정부의 보상을 기다려 봐야 할지 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 그건 이제 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흥해읍의 한미 장관 멘션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 거거든요. 그거는 포항시의 그 행정조치가 중앙정부에서는 포항시의 재량권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포항시가 그 재량권을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한 거고 그 외에 포항시 전체 시민들이 하는 소송은 물론 그분들도 이유는 있겠지만 소송이라는 거는 지식이 없는 그 법률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지금 책임을 지열발전소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넓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또 빠를 것이고 그리고 저는 특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1차 피해 보상 때 그 피해자 지원금 지원할 때 그 실금이 갔는데도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소송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분들은 좀 정중하게 조금 취하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일단 이 뭐 소송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일단 그 특별법을 봐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의견을 이제 필요로 하셨는데 그 이제 뭐 사실 진상 규명이라든가 또 보상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지열 발전소의 그 사후 관리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주입된 물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 또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현장 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면 현수막 중에도 그게 있죠. 원상복구하라. 근데 그 원상복구하라는 거는 맞지만 그게 영구 폐쇄하기 위해서 독일 스위스의 장크트 갈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지열 시추공에다가 돌과 모래를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큰일 날 일입니다. 스위스 바젤에 보면 그 지금 도심에 지금 그 폐공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폐쇄하더라도 스위스 바젤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그 물 뚜껑을 열어서 압력을 체크하고 거기다 물을 주입하거나 또 빼거나 해서 지하 압력을 조절해서 그걸 미소 진동을 계속 조절하고 있거든요. 네. 포항시도 어떤 그런 선행 사례에 맞게 그렇게 그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예. 네, 사후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네. 또 이제 앞으로 제정될 그 법, 특별법. 예, 특별법에서 뭐 이 피해 보상만큼이나 물론 중요한 만큼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조사위원회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한 개는 지금 지진이란 것은 피해가 사실 어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지금은 어떤 소파지만 나중에 이게 어떤 비가 스며들고 하면 전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적인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단순하게 한꺼번에 다 뭐 일괄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거를 계속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반영돼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결특위처럼 지금 만들어지는 그 특위는 반드시 그 내부에서 의결을 거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정부 부처를 거치지 않고 일괄로 통과할 수 있는, 그래야 신속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많이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일단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여야 지도부가 포항을 방문을 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전원이 포항 지진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재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정재 의원은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거기는 어떤 굉장히 시간적인 뭐 한계를 극복하고 한 열흘 만에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 보면 주로 그 배상에 대한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거보다는 저는 거기에다 더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거를 다양한 피해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건의해 봅니다. 네, 예. 네, 야당은 현재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당은 혹시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여당은 지금 특별법 플러스 추경에 이제 반영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당 내에도 지금 지역에 지금 포항에 당원 협의회도 있고 거기는 보면 그 의결권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네. 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반드시 어떤 여야가 같이 공동 발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쟁위에서 올해 안에 저는 통과되기가 어렵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있은 이후에 이 좀 분열이 되거나 이렇게 좀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화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포항 시민들이 지역 재건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저는 한 1년 5개월 동안 포항 지진을 겪고 또 거기에 대응하면서 좀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포항 지진이라는 거는 일제강점 35년하고 비슷하다. 네. 우리가 한눈을 팔고 또 정신을 안 차렸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그다음에 포항 지진 사태를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35년 뒤에 광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포항 지진의 원인도 규명됐지만 저는 이 포항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조광복처럼 그렇게 외세에서 그저 얻은 독립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비판은 안 받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네. 조상이 될 것이고 우리 후예들이 우리를 평가할 것인데 정말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본 마당에서 네. 시민을 의식을 갖고 이제는 제2의 그 포항 지진이나 또
그와 다른 사례를 겪지 않도록 네.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임재현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네 발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끝으로 이 주말에 좀 봄나들이 갈 만한 곳을 좀 추천해 드릴까요? 네, 갈수록 요즘 기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름이 오기 전에 이 봄꽃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제가 찾아봤는데요. 주말 나들이 여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포항 호미곶면 새천년 광장입니다. 네, 그쪽으로는요, 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유채꽃밭이 네. 가득한, 나 정말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소녀 같으시네요. 네. 네, 이미 가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가을 파종한 이 유채꽃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개화를 한다고 합니다. 벌써 많은 관광객들이 아마 다녀가셨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5월 중순까지 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 놓치지 말고 꼭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오는 19일부터 개최되는 호미곶 돌문어 축제와 연계해서 다양한 체험이나 볼거리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곳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오는 21일 오천읍 냉천 수변공원 일대에서요.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달리기, 또 다양한 행사, 그리고 또 건강검진을 무료로까지 해준대요.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요. 많이 축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에 아마 반려동물과 함께 가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밖에도 재미난 축제 그리고 가볼 만한 곳, 이웃과 함께 나눌 만한 우리 동네 소식들 있으시면요. 동네 발견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SNS 그리고 깨톡창에서 기다릴게요. 네, 동네 발견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